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그때부터 불교가 보입니다. 그때부터 불교가 보여요. 그리고 세상이 보여요. 세상의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불교의 상당한 영역도 그것으로 짜여 있어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불교를 이해하는 게 가장 근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굉장히 큰 가치를 지녔을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 그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이 삶의 방식을 다 터득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경전을 읽어도 이것이 가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됩니다. 경전이라고 가짜가 왜 없겠어요? 이 뭐야? 이 1600년 전에 1600년 몇 년 전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갑자기 보시고요. 사분율 행사초 3분목월 됐습니다. 사분율 3분목월 행사초 자직이라는 책이 쓰여졌어요. 이게 4번 덧댄 거예요. 사분율을 행사초를 달았고 거기에다가 3번목을 다시 흩어가지고 그것을 자직이를 다시 쓴 거예요. 자습서를. 4번 반복해서 한 거예요. 이게. 거기에 1600년 전, 몇 년 전 책인데 거기에 그 당시에 이미 가짜 경전이 250가지가 됩니다. 250여 가지가 되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아도 이 불교가 보여지게 되고 내가 불교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실 것도 말씀하시면 딱히 생각 안 하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면서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지 딱히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아무거나 내가 불교대학 수업을 가거나 아니면 뭐 도패를 가거나 교도소도 가보고 뭐 구치소도 가보고 포항교도소, 홍성교도소, 세상구치소 뭐 거기뿐만 아니라 뭐 이제 수도방사는 거기 이제 길장사 있을 때 가끔 가고 도패 가고 이러거든요. 그럼 나하고 눈을 마주치는 걸 다 싫어하더라고. 내가 질문할까 내가 눈만 마주치고 질문해서 스님 제가 예. 우리 원묵 스님 오늘 우리 교육생들 오늘 마지막입니다. 법회가 마지막 법회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일선을 또 나가야 되는데요. 저도 마지막이에요. 저도 오늘 경찰 인지 개발한 경승으로서 마지막입니다. 뭐 좋은 말씀 또 우리 교육생들 현장에 나가서 힘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를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인지 개발하는 법회를 한 5년 정도 이제 5년 가까이 참석했어요. 5년 가까이 예전에 했던 것까지 합해서. 그래서 여기 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하고 나면 사실 그닥 낫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한테는 진지한 것보다는 그냥 우리 삶에 그냥 나를 이끌어가는 유익하든 유익하지 않든 그런 것들이 그냥 내 기억 속에 남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알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직종을 갖잖아요. 직업을. 그러면은 대부분이 그 직업군에서 이 시야가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거사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내가 여러분들은 아직 이게 세월이 금방 가는 것 같아도 또 금방 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런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젊은 시절에 뭘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10대 때. 20대가 되니까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못했지? 왜 안 했지?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30대가 되니까 20대 때 내가 했으면 내가 1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왜 안 했지? 이미 난 나이가 들었잖아. 40대. 그리고 50대가 돼요. 50대가 되면 내가 40대 때를 했어야 되는데 10년인데 10년. 다 60이 된단 말이에요. 60. 제 나이 또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지나가서 또 똑같이 그런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한 가지 그 룰에 묶여버리면은 이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찰 생활하고 뭐하고 할 때 제 조카녀들 지금 홍성교도소에 근무했는데 그래서 제가 들켰어요. 제가 홍성교도소 법회 갔다가 내가 집에다 얘기하지 마라. 나 맞다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주먹까지 내밀었는데 너 할머니야 할아버지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들켜가지고 우리 절에까지 찾아와서 내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지만 걔가 KCC 들어갔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너무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선택을 빨리 하더라고. 1년 반인가 딱 다니다가 바로 퇴사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지금 홍성교도소에 있어요. 홍성교도소. 여러분도 이 생활이 인생에 하나의 스쳐가는 우리의 전환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한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가려서 꼭 이것에 묶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사시길 바래요. 제가 비슷한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상담을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20여 년 전에 22년 전인가? 그쯤에 한 보살님이 그때 막 출가했을 때거든요. 이제 막 초짜인데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영어를 과외를 잘했어요. 자격증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과외를 잘 되다 보니까 학원을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 묻는 거. 나 딱 1년 차인데. 나 1년 차인데. 스님 된 지 딱 1년 차인데.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답했냐면은 내가 여기 살한다고 하지 말 것이며 또 할 것이며 하지 말란다고 안 할 거냐고 또 내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후회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내가 하란다고 해서 나중에 그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가 학원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 하에 내가 잃는 것이 있고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물론 학원이 잘 되면 내가 돈을 잘 벌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집 애들이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이었어요. 어렸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을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또 내가 놓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둘 중에 나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구분해서 선택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는. 초짜 1년차 스님일 때, 1년차 스님일 때, 여러분들도 이 삶을, 경찰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냥 매이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간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단서가 하나가 붙죠. 단서가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어요? 네? 뭐가 붙어요? 내가 이 나아가는 경찰 생활을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유익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는 방향으로 나 자신을 이끌어가는가? 그 질문이 먼저 붙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매이지 말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삶이라는 건 그래요. 대부분 살아가다 보면 꼰대들이 생기잖아요. 저처럼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거야. 형식을 짓게 돼요. 우리 불교가 똑같아요. 우리 불교도 기독교도 똑같고 또 개신교도 똑같고 힌두교도 똑같고 다 그렇죠. 어떤 관념, 관습
이런 것들에 묶이게 되면 그것이 자꾸 쌓여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자꾸 쌓입니다. 그럼 거기에 묶여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쉽게 못 풀어요. 왜? 이미 상당 기간 그걸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관념이 살아온 세월을 통해서 점점 더 고착화 되거든요. 미련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착화시킵니다. 자신의 관념을. 미련하지 않은 저 거사님 같은 경우는 현명하지 않아요. 현명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관념이라는 틀을 쌓이게 하지 않죠. 그냥 어떤 틀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살아가다 보면 직장 생활도 오래될 수 있고 계속 있지만 내가 나아갈 길을 살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고정된 틀에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요거 녹화해서 내보내면 다 듣는 거 아니야? 저 문수 자스님 차마 말을 못하겠네. 우리 법회도 형식을 따지잖아요. 그렇지만 난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저 밖에 있을 때부터 형식을 싫어해서 그런지 그냥 그때그때에 맞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만 또 거기엔 단서가 붙죠. 유익하고 건전하고 가치 있는 그 토대로 향하는 것. 그 토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부산 진구 소방관들이 많이 자살을 해요. 많이 자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를 직접 보잖아요. 그럼 트라우마를 누적시켜요. 누적시킨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했을 때 뭘 했냐면 내가 이미 오래 지난 소방관들은 손대기가 너무 손이 많이 가. 그분들은 이미 이게 관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많이 가요. 이제 각 소방관들로 입교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미 그 트라우마가 누적된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내 온 힘을 다 기울여도 힘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초짜잖아요. 저도 초짜예요. 저도 초짜 중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경찰 생활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패턴을 스스로 만들어 두길 바래요. 그때그때 바로 풀 수 있는. 그래서 그 누적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평생 시간이 가도 그 기억이 남습니다. 그게 내 관념을 사로잡아요.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스스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다 각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가지를 지정해 줄 수는 없어요. 왜?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각자에 맞는 그런 해소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초짜일 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도 누적시키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시간 빨리 갔어요. 얘기한 것도 없는데 내가 별로 쓸데있는 얘기를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50분이 안 됐네. 불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궁금한 거를 물어봐요. 불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저를 비유해서 부처님을 비유해서 얘기해야 되나? 그럼 건방진 건데. 너무 건방진 건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전방위적으로 다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당시 국무총리인가 누가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네가 서야 될 자리는 운전자이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 근데 삶이라는 게 방향이 여러분들은 이 삶이라는 게 큰 틀만 보잖아요. 그
그렇지만 아주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집안에 있고 뭐가 있어도 사이코패스 같은 애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왜? 그 부모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 그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영향을 미쳐요. 저희 아버지는 그랬지만 실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유전을 다 키우고 우리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 지금 이제 9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어렸을 때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지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동심이라는 걸 파괴해서 자랐어요. 동심이 파괴돼서 자랐어요. 또 혼잡하게 자랐어요. 여러 가지가 뒤섞입니다. 그러면서도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았지만 독서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외판원들이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시집 장가를 가려면 문학전집, 뭐전집 뭐 이런 것들을 사들고 갔습니다. 집에. 근데 우리가 형제가 많다 보니까 워낙 각종의 책들이 다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화책을 한 권도 못 읽었는데 국민학교육하는데 소설을 썼었죠. 숙제로 소설을 써가지고 냈을 정도로. 그렇지만 뒤죽박죽인 거죠. 제대로 되지 않은 바탕 위에서 이게 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출가의 길로 나 스스로를 선택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요. 삶이라는 건 그래요. 부처님 불교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하찮은 중생을 부처님과 비교할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도 무상, 아니 항상하지 않음을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출가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이미 조건을 많이 닦아놨기 때문에 그 조건 속에서 이 돛다가 되셨습니다. 이 불교가 일반적인 종교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논리는 다 받아들이면서도 이 붓다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읽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끔 이제 타 종교를 믿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도 사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붓다는 불교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눈다.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붓다와 중생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그 모든 신도 다 중생입니다. 이 붓다는 신들의 우회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붓다와 중생으로 나눕니다. 불교에서는. 사람, 동물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 중생. 신, 사람, 이런 것들, 모든 것들 다 중생. 그리고 붓다. 이렇게 나눠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처음에 니르바나를 성취한 다음에 열반을 성취하신 다음에 그대로 무예열반에 드실 수도 있었죠. 그렇지만 오늘날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 이어지게 된 이유는 그 한 가닥 희미한 빛을 던져준 거예요. 그 가르침을 던져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그 선택 취사는 각각의 몫이에요. 각각의 몫이에요. 내가 그래서 스님 생활을 이 정도밖에 못하나 봐요.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봐야 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왜? 내가 이루는 조건이 그 정도로 취사할 수 있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나은 조건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걸 지금 주어진 이 시간 또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그 시간을 정말 이게 너무 형식적인 얘기 같지만
너무 형식적인 얘기 같지만 가치 있게 다루길 바랍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셔요. 학창 시절에 애들 노는 거 좋아하고 뭐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그마한 그 선택을 해가지고 나락을 간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락에 떨어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나락에 떨어지는 게 멀어 보이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가끔 그런 이 명상에 들다가 가끔 그런 생각, 그런 망상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아주 가파른 칼날과 같은 벼랑 위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큼이라도 발을 살짝 비틀면 난 남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주위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약간의 실수로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경계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좀 더 좋은 조건을 미루고 만들어서 그 조건 속에 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세속적으로는 가장 직감되는 것이 바로 조건이기 때문에 조건지어짐. 이 조건지어짐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끌려가거든요. 잡혀가거든요. 길가에 지나가면 잡혀갑니다. 군대 끌고 가요. 우리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을 것입니다. 아마 10억, 20억이 인구를 넘어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선택권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떨어진 사람들이 10억, 20억이 될 거예요. 그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시간의 가치를 좀 더 생각해 보셔. 좀 더 생각해 보셔. 이 시간의 가치를. 그 간절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조차도 제 자신은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지만 가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가장 작가 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막수주의자였거든요. 2학년 때 막수주의자였어요. 자본론에 대해서 오모에 주행하는지 이름도 다 까먹으면 하도 어린 시절 제형 때부터 철학과 경제하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문학 같은 경우는 거의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 뗀 것 같아요. 명작들은 철학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다 마스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만하죠. 그냥 맛을 봤다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극단적인 그 기반이 기초가 깔려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서기 때문에 인문학이고 여러분들 어떤 삶을 바라볼 때 안 된 사람들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지향해야 될 사람들 내가 그것을 따르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경찰의 길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경찰의 길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젊으니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만나서 저는 그 군부대나 아니면 어린애들 만나는 법회 있잖아요. 아주 어린애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만나는 자리가 너무 좋아요. 나이 드신 어른 자기 뒤에 있는 어른들은요 뭔 얘기를 해도요 자기 관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지고대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바로 들어가요. 얘기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은 관념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얘기를 또 그죠? 네. 1시간 가까이 가네요. 뭐 마지막으로 해도 아니면 한두 가지라도 질문 이 기회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는 게 오늘 마지막이고 다시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여기 오가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혹시 나가서 궁금한 게 있으면
10월 중순까지는 내가 서산에 관사에 있을 거예요. 궁금한 게 있으면 차 마시러. 제가 커피를 잘 내립니다. 스님이 커피를 내린다니까 좀 배운 건 아니에요. 하도 하다 보니까 시공들을 나고 그걸 맨날 내렸더니 동사가 됐어요. 잘 내립니다. 그러니까 와서 질문을 던지고 또 기회가 되면 만나겠지만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딱 한 가지만 그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명확히 아는 것. 그것이 나를 슬기로운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것만 꼭 명심하십시오. 돌아가서 왜 주님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을 얘기했을까? 그렇다면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꼭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반드시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얘기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유할 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없나요? 없어요? 넘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했어.